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프로그램 언어 부분 중에서 자바 부분을 이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입니다. 네, 자바는 일단 우리가 매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발전 과정 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발전이 돼서 구조적 프로그램이 이제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객체 지향 언어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가전제품에 관련된 것으로 고안을 해서 이름을 오크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갑자기 막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바가 네트워크에 좀 강하게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자바다라는 언어를 발전을 했습니다. 1.0부터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 이름을 뭐로 지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회의 때 되면 항상 뭐가 등장이 되죠? 자, 이런 커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원탁에 앉아서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새롭게 개발된 이 프로그램 언어를 뭐로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팀에 대한 이름을 잡으세요라고 하면 주변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그것에 이름을 잡기도 하죠. 그때 이제 마시던 커피가 이제 자바라는 커피예요. 아, 우리 그냥 자바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되고요. 또 시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바에 관련된 이제 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좀 두껍죠. 네, 두껍기도 하고 표지에 항상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커피 사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자바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이런 커피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네, 여기서 좀 복잡한 것 중에서 이제 좀 제거할 건 제거한 거예요. C 언어에서 이제 있는 구조체에 대한 개념, 또 공용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에 대한 개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좀 슬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이제 살펴본다면, 한 번 더 말하지만은, 이제, 포인터, 구조체, 공용체, 전처리, 다중상속,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언어 공부할 때 어때요? 포인터 어때요? 좀, 힘들었죠? 그럼 포인터를 빼버렸다라는 게 이제 큰 특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객체지향 언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지향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그죠? 추상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성,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플랫폼의 독립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지 간에 독립적이다.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특징적인 게 바이트 코드라는 게 생성이 돼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또 가베지 콜렉터에 의해서 필요 없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네. 라는 이제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자, 됐죠? 자, 자바 개발 도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뭐를 하죠?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이제 기계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 자바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는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고, JDB라는 이제 디버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H, 소스 코드를 연결해 주는 거고요. 자바 DOC가 있는데 자바 문서 생성기고요. 그 다음에 애플렛 뷰라고 있습니다. 애플릿 프로그램 생성기가 있고 JAR 압축기 이런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 이런 이제 자바 개발 도구를 이제 JDK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뭐 JDK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그러고 가볍게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뭐 응용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PC에서 워드 실행하듯이 메신저 실행하듯이 개인 PC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또 자바 애플릿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웹에서 내장되어서 실행되는 이제 작은 웹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제 HTML 안에서도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애플릿이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코드가 삽입되어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여러분이 이제 메인을 찾으면 돼요. 주 메인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좀 이게 길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붙게 되는데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퍼블릭 클래스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클래스 하고 나서 네, 헬로 월드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내용물을 기술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이게 자바는 거의 모든 게 다 클래스로 통하듯이 통하게 되는데 클래스 이름을 이걸 잡아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클래스다. 이게 클래스 이름이 되면서 이제 파일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출력하세요 라고 그럴 때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 system.out print print ln 하고 나서 뭐 hello java hello java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화면에 얘가 찍히게 되는 거죠. 또 한글로 해볼까요? 네, 출력할 때는 뭐를 쓴다고요? system out 다음에 print ln 하고 나서 안녕 자바 이런 식으로 자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또 자바랑 친숙하게 되어야 되죠. 이렇게 출력하는 거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퍼블릭 클래스로 그냥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겠죠. 네,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면서 파일 이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할 때는 그냥 프린트만 쓰는 게 아니라 system out print ln ln은 이제 줄 바꾸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프린트를 쓰고 나서 C 언어에서는 프린트 F 하고 나서 여기다 이거를 붙였죠. 그래서 이게 줄 바꿈이구나 라는 거죠. 이거를 얘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바도 엄격하게 영어의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과 파일 이름이 동일해야지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작성한 것을 이제 저장을 하겠죠. 파일 이름을 뭘로 저장하는 거예요? 네,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헬로 월드다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이걸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컴파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컴파일 시켜주는 게 자바C라는 명령어예요. 자바C 명령어를 쓰고 뒤에다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hello world다. 네, .java 이런 식으로. 네, 이 파일을 이제 컴파일 해주세요. 그러면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쭉쭉쭉 나옵니다. 오류가 없으면 아무 메시지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냥 커서가 나오면 잘 된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을 시킬 때는 자바 하고 나서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파일 이름이 뭐예요? hello world였죠. 네, 그러면 프린트 문장에 의해서 이제 두 줄이 나오겠죠. 이렇게 hello java라는 문자와 안녕 java라는 문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거예요. 순서가. 자, 저장해요. 파일 이름 저장하고 컴파일 시켜서 오류가 있는지 찾아주고 오류가 있으면 또 고치고 저장하고 고치고 저장해서 컴파일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자, 오류를 다 해결을 했으면 그때 실행을 하는 거죠. 자바 하고 나서 파일 이름을 쳐서 실행해주면 여러분이 입력한 소스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바는 클래스 단위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반드시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되고 클래스에 대한 이름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속성, 메소드 이런 것들을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해주면 되고요. 네, 소스 파일 저장을 할 때 파일명이 클래스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이 헬로 월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바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 다 하고 나서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페이슬립이다 라고 잡을게요. 페이슬립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선언할 거라든지 라는 걸 또 뭐 실행할 거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기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되면서 파일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네. 선언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스트링. 자, 문자열 형태로 name입니다. 그래서 name은 지금 어때요? 문자열들이 들어오는 변수다라는 거고. 자, 정수를 선언할 때는 이제 똑같이 int를 사용합니다. int 하고 나서 이제 변수를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요. 자, 또 int 하고 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네, 또 int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게요. 네, 비태 문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현재 이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이제 선언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네, 최소 이제 한 개 이상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초로 호출되는 게 이제 메인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JVM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문장을 하나의 명령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줄마다 뭐를 붙이고 있어요? 지금 세미콜론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 있는데 주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쭉 나왔죠. 주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설명문입니다. 이 설명문은 이제 컴퓨터를 위한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거죠. 자기가 하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주석을 달면 되는데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2개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은 하지 않고 인간들이 이제 참조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컴파일 할 거. 컴파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바C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는 어쩐다 그랬어요? 실행할 때는 자바 하고 나서 파일 이름을 이제 적어주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하고 나서 클래스 하고 나서 hello java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클래스 이름이 되면서 뭐예요? 네, 파일 이름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잡습니다. 메인을 잡을 때 좀 길게 잡아요. 그래서 public static 하고 나서 void main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메인을 딱 보는 거죠. 눈동자를 여기다 보시면 돼요. 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제 기술할 내용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뭐를 하자라고 그랬냐면, 시스템, 네, out, 네, print ln 그랬습니다. print ln 하고 나서 이제 뭐를 출력할 거냐. hello world를 이제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된 거죠. 그럼 열심히 작성한 것을 이제 저장을 하겠죠? 무슨 이름으로 저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클래스 뒤에 있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컴파일 시켜야 되죠. 컴파일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네, 자바C 하고 나서
파일 이름을 이제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오류가 있으면 나열이 될 거고, 이제 오류가 없으면 커서만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하고 나서 파일 이름, 네, hello 자바라는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자, 이 소스 파일이 있는데, 네,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컴파일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이트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출력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바이트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뭐 박스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뭐 그릇이다, 뭐 과자를 담는 봉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모두 선언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nt, ag 그랬어요. 그러면 age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속에는 무조건 정수만 들어와 줘야 돼요. 자, 더블 하고 나서 abc 그랬어요. abc라는 변수는 네, 실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한 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x, inty, 네, intz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줄이 일단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int x, y, z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변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잡죠. x다, y다, z다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잡잖아요. 변수 이름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ag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이제 문자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달러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밑줄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달러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거는 맞는 표현인가요? 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밑줄 네 이렇게 적어준 것도 어때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1, s 숫자 1이요. 네, 이거는 안 된다. 첫 글자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오면 안 된다. 네, 첫 글자가 이렇게 오면 어때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한 변수 이름하고 네, 이렇게 이제 지정한 변수 이름은 서로 별개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첫 문자는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로 시작을 보통은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단어가 붙을 경우에 대문자로 이제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맥스 스피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이 있는데 이 맥스와 스피드가 지금 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스피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이름을 붙인다. first 그다음에 name 이런 식으로 붙여진다. 그래서 칼라 블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준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건 하나의 관례가 됩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문자 수의 제한은 없고요. 네,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썼죠? 정수다라는 걸 선언할 때 썼죠. 근데 내가 변수 이름을 int로 잡아가지고 int는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예약어가 되는 거죠. 예약어는 이제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 한번 해보면 int 하고 나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고
이 변수에다가 90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변수방이 만들어지고 거기가 90이 된다. 여기서 이코르 무슨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대입의 연산자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int 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여기다가 바로 이제 90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됨과 동시에 이제 90의 초기값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과 초기값을 같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수란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이제 정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0, 2, 자, 0, 4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8진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 0x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진수입니다. 이거는 16진수. 그래서 0x5다, 0x 뭐 b의 3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16진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이트로 선언할 수 있고, 네, 바이트. 그다음에 char, 그다음에 short, 네, 그다음에 int, long 이런 것들에는 이제 모두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좀 많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라서 틀리냐면 이제 바이트 수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이제 정수로 선언을 했을 때 몇 바이트가 잡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1바이트가 잡혀요. 캐릭터로 선언을 하게 되면 2바이트의 공간이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쇼트, 쇼트로 선언을 하게 되면 또 2바이트가 잡히고요. int로 선언하게 되면 4바이트가 잡히고, long으로 선언하면 이제 8바이트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19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수가 다르듯이 또 분양받을 때도 너 몇 평으로 할 거예요. 뭐 그렇고 선언하듯이 가져가듯이 선언되는 형태에 따라서 차지하는 바이트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실수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5, 2, 7이 있다.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5 곱하기 10의 7승이다 라는 것의 의미가 돼요. 또 0.132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0.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저장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플로트, 그 다음에 더블, 네, 이걸로써 이제 선언한 것들은 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플로트로 선언한 것은 이제 4바이트가 이제 할당이 되고요. 더블로 선언된 것은 8바이트가 이제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해서 볼게요.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묶은 테스트는 단지 하나의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의 문자가 되고요.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쌍따옴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다. 그럼 이렇게 쌍따옴표로 적어주고, 쌍따옴표 해주고, 이제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는 캐릭터로 선언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문자다라는 것은 한 글자를 의미하고요. 문자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간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 논리는 참이다 거짓이다죠. 참은 우리가 true로 나오고요. 네, 거짓이다 라는 것은 false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논리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불 형태가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반드시 선언된 변수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int, a, b, c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a, b, c에다가 뭐 어떤 값을 주겠다, 50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int abc는 50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int abc 하고 나서 또 int result는 abc 20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BC 더하기 20을 해서 리절트에다 넣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ABC에 지금 초기값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초기값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int abc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죠. abc를 선언하면서 5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다음에 리절트를 이렇게 선언하면서 네, abc 더하기 20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abc라는 변수에 50이 들어오고요. 리절트라는 변수에 변수에 뭐가 들어오나요? 40이 들어오겠죠. ABC 더하기 20을 하니까 70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시언어도 마찬가지가 되죠. 반드시 선언된 변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